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경매로 내 집 싸게 마련했다거나 주변 지인들이 경매로 내 집 마련했다 등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경매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경매 컨설팅업을 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경매 안에서도 명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도를 해보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명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보통 살고 있는 소유주 아니면은 임차인, 기타 점유자 등을 내보내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도 쳤어요. 잔금을 치면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오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안에 있는 동산, 그러니까 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주가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짐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협의를 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협의 과정이 보통 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명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점유자와의 연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락이 돼야지 이사비를 주고 뭐 협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돼 버리면은 저희가 협의도 볼 수가 없고 협의가 안 되면은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강제 집행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이사 비용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고요. 보통 30평대 기준으로 이사비를 한 150에서 200선을 준다고 하면은 근데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은 보통 짐이 있는 가정집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은 30평대 기준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나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이사 비용보다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에 있는 짐의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는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온다. 이런 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찰 전에 부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점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유 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나 뭐 사람이 살고 계신지 이런 점유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락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연락을 할 때는 낙찰받고 나서 아무래도 개인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지고 쪽지식으로 남기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문이라든지 우편함이라든지 이렇게 쪽지 형식으로 좀 공손하게 남기면은 보통은 연락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리고 명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협의. 협의는 말 그대로 이사비를 가지고 협의를 보는 거죠. 협의는 보통 낙찰일 기준으로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강제 집행이겠죠. 협의가 안 될 시에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강제 집행은 보통 낙찰일 기준으로 약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명도는 점유자를 좋게 달래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협의 과정에서 좀 화를 낼 수 있는데 보통 점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위로를 한다든지 공감을 한다든지 처음에는 좀 얘기를 들어주고 천천히 좀 협의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사 협의를 볼 때 이사비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사비가 필수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사 협의 비용으로 좀 좋게 달래서 협의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집행은 보통 한 평당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점유자분께서 이사비를 과하게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 이사비를 뭐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저희가 쪽지를 붙여도 연락이 안 오고 뭐 관리사무소 통해 가지고 연락 달라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안에 있는 짐을 강제로 빼내는 작업인데 그 전에 계고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계고가 뭐냐면은 집행관이랑 낙찰자 동행하에 그 점유자의 부동산에 강제로 가가지고 그 점유자의 부동산 문을 따고
경고장을 붙이는 작업인데 이게 강제 계고라고 하는데 보통 계고까지만 가더라도 그 점유자들이 보통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때 다시 협상을 다시 보기도 해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사비로 협의를 볼 때 이사비는 절대 미리 주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이사 당일날에 이삿짐센터 오고 짐 빼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계좌로 송금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저도 점유자라든지 소유주가 미리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정도 딱 하고 이래가지고 미리 줘봤는데 나중에 이사 날짜를 잘 지키질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돈을 미리 받게 되면은 좀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비는 절대 미리 주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비 지급 전에 미납관리비를 미리 납부하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납부를 안 했으면은 그 이사비에서 까고 좀 줘야겠죠. 그리고 이사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저희 강제집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좀 천천히 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차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낙찰자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협상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요령도 생기시니까 천천히 스트레스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잔금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잔금 납부와 동시에 보통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 명령이 낙찰자랑 점유자 둘 다 도달이 돼야지만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인도 명령이 도달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점유자들이 인도 명령을 잘 안 받거든요. 잘 안 받게 되면 공지송달 2주간의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인도 명령 도달되는데 저는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인도 명령이 이제 도달이 되면은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보통 일주일 내에 강제 집행 계고 일자가 잡혀요. 계고 일자가 잡히면은 집행관이랑 낙찰자랑 같이 동행하에 그 점유자의 문을 따고요. 보통 그 계고를 하면은 경고장을 그 점유자의 집에 붙이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주 기간을 보통 협상 시간을 주고요. 그 2주 안에도 협상이 안 되면은 본 강제 집행을 저희 낙찰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계고까지만 가더라도 보통은 그 점유자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계고까지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겠죠. 강제 집행 절차라든지 양식 쓰는 법은 인터넷상에도 상세히 나와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인터넷 한번 보시고 혼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이제 말한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잔금 치기 전이라도 낙찰 후 1주 뒤에 보통 저 소유주, 그러니까 점유자 보통 대문에 제 연락처를 남기고요.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이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아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나는 뭐 갈 데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잔금 납부 후에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리사무소에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점유자분에게 연락을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보통 협의를 하실 때 좀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인데 좀 긴박한 상황을 연출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지금 전세 지금 살고 있는데 만기가 다 돼서 나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긴박한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나도 지금 대출이자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또 연출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사 그 협의 기간을 줄 때 보통 저는 한 보통 처음에는 1개월 안에는 나가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쪽 점유자분께서 그 들어보시고 진짜 뭐 1개월 안에 못 나가면은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뭐 3개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나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싶고요. 그 다음에 이사 협의가 되고 이사 날짜가 나오면은 이사 날에 짐 빼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이사비를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이사 날 전에 미납관리비가 있으면은 정산해 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셔야겠죠. 근데 협의가 계속 안 되면은 그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시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시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곡까지 한번 가보시면은 그 점유자의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협의가 안 되면은 강제집행 계곡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 도저히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을 해야겠죠. 생각보다 쉽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이 경매 컨설팅인데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다뤄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